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서, 지문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의 1문단입니다. 가의 1문단을 보시면 유서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유서는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서적이다 라고 개념 나와 있고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서 비롯됐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배우라는 거지 뭐 해석을 가하거나 상호 비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 주제에 따라서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나누고 그 유서의 특징은 이제 왕조 초기에 학자들을 모아서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문단 넘어가 보시면 2문단에서는 그 고려 조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려 때는 수용되었고 조선에서는 유서를 활용했는데 역시 사람들이 개인적 필요에 따라서 편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고 전문 유서가 많았고 편찬자는 미상이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보면 이제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이제 개인적 목적이 많았다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단 넘어가 보시면 자,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다가 17세기에 실학이 들어오면서 변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개혁 의지가 담겨 있고 지식의 제공이나 확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과 좀 다르게 평가를 편찬자들이 좀 더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좀 더했습니다. 그래서 고증, 안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았는데 그 주자학이라는 게 우리 기존의 성리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리학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제 주자학 플러스 새로운 지식, 실학이겠죠? 서학, 실학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연하게 유서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이 뭐 유연성, 개방성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탐구를 위해 중시해서 박물학, 다양한 세상 만물을 공부하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에도 좀 관심을 기울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이제 그 의의가 나오는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는 어떤 의의를 지니느냐라고 하면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 기존에 있는 성리학의 관념적 사유에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유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다. 약간 이런 의의가 있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의의가 나와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 글로 와서 다음 문단 보시면 서학이 그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니까 지적 자원이라는 건 재료로 활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서학을 가지고 막 유서를 편찬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주작의 지적 영역 내에서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탐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100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도 나중에 나왔지만 어쨌든 시기별로 소개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17세기 보시면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17세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거라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알릴 수 있었다. 물론 이게 중간에 비판한 사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서양 관련 지식을 쭉쭉 받아들였다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7세기에는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해서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한국에 소개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18세기에는 지식을 조금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실학이 받아들여진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숙성이 됐겠죠? 그래서 18세기에는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표제어로 서학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서학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같은 걸 이전에는 키워드로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 성호사설에서부터는 피타고라스를 키워드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성호사설에 피타고라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수학 자체가 이제 키워드, 표제어가 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전에 연구하던 그런 다양한 학설들을 정당하거나 배제할 때 서학을 근거로 활용하였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만큼 서학에 능숙했다. 서학을 충분히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기존의 주작, 즉 성리학의 단점만 얘기한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주작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해부학이랑 생리학을 넣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작, 성리학을 터부시한 건 아니고 성리학을 위로, 그러니까 주작, 성리학을 위로 카테고리로 해서 서학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서학을 가지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처럼 서학과 주작을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하게 재구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8세기에는 그 지식 영역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지식 영역 내에서 다양한 재구성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오면 19세기에는 그 파란색 밑줄이 좀 포인트가 될 텐데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매개적 방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서학 중국 원류설, 서학의 원류가 뭐다? 중국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중국에서 서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규경은 그 중국화한 서학 지식 그리고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여서 그 한국에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수용을 해서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을 활용해서 서학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한번 쭉 그 받아들여진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화한 서학 지식, 서학 중국 원류설 등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제 19세기의 큰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